네, 오늘 주식 종목은 모아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찍을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뭐 그래서 아무래도 막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다라고 보이고 해서 오늘은 옛날에 찍었던 것들 중에서 뭐 약간 애프터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모아 데이터가 있길래 그거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, 뭐 증시는 어차피 각도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한 상황은 절대 아니니까 뭐 너무 심려하시거나 겁먹지 마시고, 어차피 떨어질 거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아요. 찔끔찔끔 떨어지는 거는 계속 길게 갑니다. 이렇게 막 떨어지듯이 지금 차라리 이렇게 떨어지는 게 훨씬 나으니까 여기서 또 반등도 이래야 공이 땅바닥에 강하게 튀겼을 때 강하게 올라오듯이 약간 이런 느낌들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또 지금 한번 좀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데, 조금 더 뭐 이렇게 가다가 양복 뛰면서 움직이면은 또 한번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요 점은 참고만 하시고, 이제 본격적으로 모아 데이터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. 전에도 뭐 다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작년도 10월 달이었나 11월 달이었나 하여튼 이쯤 때에서부터 우리 한번 카카오 먹통이 됐던 적 있잖아요. 그럴 때부터 이제 뭐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니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한 부분들도 있었고 막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약간 신호탄을 딱 쏴주고 끌고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. 뭐 요즘에도 살펴보니까 뭐 이런 것들 정부 AI, 뭐 데이터 국가전략 산업 육성 청사진 발표 소식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, 아무래도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. 기본적으로 데이터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, 더군다나 요즘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이상 탐지 및 예측 솔루션 제품을 출시를 했다는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도 움직이고 있죠. AI 쪽이랑도 결국에는 데이터기 때문에 연관이 좀 되면서 더 부각을 받고 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좀 보면 되고, 재무적인 부분들도 전에 다 다뤘었죠. 재무적인 부분은 깔끔합니다. 깔끔해요. 뭐 적자가 난 애도 없고, 지금 계속해서 뭐 상장한 거야 1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서부터 적자가 난 그런 부분들도 하나도 없고,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적고, 그 다음에 당연히 자본 잠식 이런 거 없고,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해서 이런 것들은, 이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무상증자를 택해가지고 이 무상증자 공시를 띄워가지고 이제 유동성도 좀 풍부하게 해주고, 보통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유상증자를 한다 그랬죠. 무상증자는 확률적으로 뭐 물론 100%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,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사가 재무 상태가 좀 괜찮을 때 택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. 애매하면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경우는 있어도, 무상증자만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재무 상태가 엉망이면은 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무상증자를 어쨌든 단일로 했었다라는 건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호가 되기도 하고, 재무적인 부분들도 지금 받쳐주고 테마적인 부분들도 지금 다 받쳐주니까 결국에는 저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타고 그림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번에 움직임 자체가 조금 나왔죠. 10월서부터 4월까지 거의 반년에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와주고 나서 최근에 약간 낙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얘는 약간 각이 깨졌습니다. 예. 왜 좋다면서 깨져요? 뭐 재무도 좋고 테마도 좋다면서 왜 깨질까요?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. 영원히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. 삼성전자도 떨어지잖아요.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떨어지는 거예요. 올라가면 떨어진다. 당연한 겁니다. 상승 파동을 이만큼 태웠으니까 떨어지는 게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기본적으로 상승 파동을 타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타점을 잡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지만, 어느 정도 이격이 좀 벌어진 이런 구간들에서는,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쏘아 올려가지고 이격이 벌어진 구간들에서부터는 그 다음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. 그러니까 얘가 좋은 거랑 가격적으로 지금 메리트가 있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. 전혀 다르다고요. 그러니까 얘가 좋아서 아무리 그래요, 나중에 우상향을 간다라고 칩시다. 근데 이렇게 뺐다 가면 시간적으로도 당연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어차피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, 지금 떨어지는 게 이 모아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간 추세를 태우고 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가려는 의도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여기서 각도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추세는 이제 끝났다.
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. 이게 막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각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. 그래서 요게 지금 각도를 이제 이 각도는 끝난 거고요. 이 각도 말고 이렇게 완만한 상승각이 될 수도 있고 횡보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하락각이 될 수도 있겠죠. 어찌되었든 깨진 순간부터 추세는 다시 새로운 각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을 할 텐데 그 가능성이 열려버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제가 추세 매매로 끌고 갔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익절을 했겠죠. 하고 다음 자리를 노릴 생각을 하고 있겠죠. 뭐 여기서 기가 막히게 양봉 말면서 갈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는 추세가 꺾이면은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추세 매매 관점에서는 사실 이미 꺾였기 때문에 이 추세까지는 다 먹을 만치 먹은 거고요. 사실 지나고 보면은 이번 파동에서 여기가 어깨쯤 되죠. 진입 자리는 완전 여기서는 잡기는 좀 힘들었어요. 뭐 물론 저는 이제 이때 당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긴 했었죠. 10월 17일인가 이 유튜브 초창기 할 때쯤이었는데 요때 하나만 확인하고 보자라고 하면서 기억이 납니다. 뭐 이중바닥형 형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구간들을 보고 하시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진입 자리를 그럼 이쯤에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이만큼 파동 먹는 게 이제 추세 매매예요. 그래서 추세 매매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추세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익절 타이밍이 나왔다면 익절을 잡는 게 좋고 여기 고점에 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매매적으로 좀 뭔가 반성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미 올라온 걸 보고 샀으니까. 그래서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 사실 의미가 있나? 여기서부터 30% 손절은 의미가 없죠. 이런 분들은 어쨌든 모아 데이터가 사실은 회사 자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니까 결국 롱런 싸움으로 가게 돼서 평단가 관리 해가면서 나오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솔직하게 30% 손절 안 하실 거잖아요. 하실 수 있다라면 이미 진작 위에서 했겠죠. 근데 안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도 한번 잡아는 볼게요. 우선 이게 깨졌어요. 깨졌다라는 건 각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. 그러면은 어디까지 보통은 이 각이 떨어지게 되느냐. 우선은 지금 여기서 마지막 자리기는 해요. 물론 추세는 꺾였고 여기서 이제 살려야 요 횡보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. 만약에 여기서 못 살리고 얘가 음봉을 하나 더 꽂으면서 추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횡보각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은 어디까지 하락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살려주면 여기서 반등 쳐서 왔다 갔다 하는 파동으로 가야 돼요. 근데 이거를 못 살리고 음봉을 하나 더 꽂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보통은 이게 추세각이 지금 여기서 이 각을 딱 타고 이 윗구간에 있다가 밑에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. 그럼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만큼은 똑같이 보통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이게 대칭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떨어지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예시로 살펴보면 이게 각도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파른 각을 타고 이때는 가고 있었겠죠. 이런 식으로 각을 타고 가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 가파른 각도가 깨지고 나면은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점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각이 깨졌잖아요. 그럼 대략 여기까지 떨어진다고요. 보통 이게 보통 비슷하게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자꾸 끌어올렸을 때 완만한 각으로 이제 바뀌면서 다시 이렇게 태우고 오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.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추세였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던 게 깨져버렸잖아요. 그럼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살려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각을 만들다가 태우고 상단까지 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탈각이 나오게 추가적으로 음봉 하나 더 꽂으면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땐 제가 봤었을 때 한 3,000원 정도까지는 3,000원보다 조금 더 아래일 수도 있어요. 한 2,700원 정도, 2,700~800원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각도를 더 완만하게 해서 갈 건지 아니면 큰 횡보를 쓸 건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우선은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추가 음봉이 떨어지면서 더 크게 낙폭이 커지려고 하는지 위주로 보시고요. 기가 막히게 양봉으로 살려준다라고 하면은 횡보각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. 우선 이 추세는 잊으세요. 이제 끝났으니까. 그래서 여기서 횡보각으로 그림을 살리다가 추가 탈을 뭐 물론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각을 먼저 살려주시는지 보시고 횡보각을 깨지면은 여기까지 낙폭 키웠다가 이런 자리들에서 봐야 된다. 그래서 여기서 살려주면 또 기본적으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상단 부분까지는 저는 무난히 친다라고 보거든요. 원래 박스권은 항상 그래요. 그래서 살려만 준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고점이 물려 계신 분들도 충분히 여기서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올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각이 더 나오게 되면서 이 밑에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때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까지 왔다가 자리를 좀
잡아줄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보통 어쨌든 저점부서부터 여기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 절반만큼 뭉개뜨리는 여기까지 왔다 갔다 치다가 결국 적정 가격선에서 힘싸움을 좀 할 거라는 얘기인데, 여기서 박스권 좀 치다가 이 박스권 돌파 나올 때 요럴 때 평단가 관리해가지고 평단가 맞춰놓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아니 솔직하게 이거 여기서 안 들어갔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예요. 처음부터 사실은 솔직하게 표현해서 여기서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입니다. 고점에 계신 분들은. 그래서 요거는 뭐 우선은 지금은 대처하기 이미 늦었다라고 판단하니까 이런 데서 다시 한번 기회 잡아가지고 보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아마 여기서 낙폭이 키울 때 한 번에 만약에 추가로 하락이 나오면 한 번에 쏟을 수도 있어요. 이게 왜냐면 패턴 자체가 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은 물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깨지는 순간부터 한 번 낙폭을 좀 크게 키워요.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크다라기보다는 속도가 좀 빠르죠. 이게 속도가 좀 빠르게 한 번에 탕 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자리 혹시나 좀 특이한 움직임 나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, 될 수 있으면은 지금 기존에 수익 중이신 분들은 한번 익절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게 나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물려 계신 분들만 요 밑에서 아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. 근데 그래도 모아데이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는 전 괜찮다라고 보고, 재무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이슈나 테마적인 부분들 다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흐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끝나버리는 파동이 아니라 영원히 갈 수 없기 때문에, 원래 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. 이 연료 한번 채웠다고 그 채운 연료 가지고 영원히 못 가잖아요. 이게 또 한번 주유소 한번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주유소 한번 채워줘야 되고 이게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, 지금은 한번 달렸으면은 주유소 한번 가야 되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으면 또 다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, 사실 시간 제약만 없다라고 하면은 물론 대처가 생명이기는 한데 이미 뭐 요 안에서 이제 저는 좀 기교를 부리면서 뭐 커트도 치고 밑에서 타점 나면 다시 받아서 또 다시 좀 더 큰 폭을 먹고 이런 걸 하지만, 일반적인 매매 관점상 봤었을 때는 모아 데이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대처하기 늦었다라면 요런 자리들 한 2,500원부터 3,000원 자리들 다시 한번 좀 잘 지켜보시고, 지금 잘 살려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박스권이니까 요 안에서 어떤 관점으로 좀 어떤 흐름으로 그 다음 그림들을 이어나가는지 먼저 좀 살펴보시고 다음 대처 자리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입 자리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려주거나 요 밑에서 살려줘도 이런 자리들은 기술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긴 하는데, 사실 저는 한파동이 나왔으면은 약간 크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탄력을 밑에서부터 받아서 끌어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, 시도를 한다면은 짧게는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 여기나 여기 구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설명드리면은 될 것 같으니까 모아 데이터 요즘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,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